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는 특히 더더욱 학력이 갈수록 이제 고학력이 되면서 점점 스펙들, 머리 좋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는 곧 뭐죠? 돈. 돈이에요. 돈. 돈 벌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거, 고학력, 스펙자들하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에 좀 빠져있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뭐 부동산 학과, 혹은 뭐 도시계획 학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논문 쓰고 연문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기사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얘기대로 여러분 따라갑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연대 나오고 어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돈 벌고 싶어서 돈 벌고 싶은 거잖아. 돈. 그죠? 투자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투자 잘하고 싶은 사람은 이 똑똑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하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냐면, 투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를 존나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투자를 존나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냐는 말이죠. 막말로 이런 겁니다. 이 공부머리하고 일머리는 다른 거 인정하시죠? 그죠? 공부머리하고 일머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똑똑하다는 개념은 이 공부 쪽에 가까워요. 이 공부 쪽에. 근데 투자 쪽의 관점, 그러니까 돈 바라보는 센스라는 게 있거든요. 돈 센스. 이 센스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공부 쪽에 가까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일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일 쪽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센스가 흔히 있다고 하죠. 이 돈에 대한 센스. 어떤 뭐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말 하나 하더라도 이 말 하나하나 센스가 배워난단 말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도 잘 벌겠죠. 왜?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뭔가 배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만의 본연의 능수적으로 순발력이 테크닉적이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는 배울 수가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5천만 원, 아니야 5천만 원 없어. 자, 3천만 원 있어. 자, 3천만 원, 이거 예시를 해볼게요. 예시. 내가 돈을 3천만 원 갖고 있어. 3천만 원 갖고 있는데 어떤 가게를 차리고 싶어. 어떤 가게를 차리고 싶어.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8천이라고 칩시다. 얼마? 8천만 원이 필요해요. 뭐 이것저것 해서 8천만 원이 필요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5천의 갭이 생겼어요. 이 5천의 갭이 생겼어. 근데 주변에 사람들한테 빌리지도 못해. 왜? 뭐 이거 해가지고 장사 안 되는데 뭐 안 빌려주겠어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지. 그렇다고 신용대출은 이미 다 받아서 되지도 않아. 그거 딴 게 쓸 것도 없어. 그러면 이 5천만 원의 이 갭을, 나는 정말로 이 가게를,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5천만 원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인들한테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 그리고 신용대출 안 나와. 그런 상황으로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실 걸까요? 포기하실 건가요?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드림스 컴트루. 오케이? 드림스 컴트루.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인다. 어떻게든 간에 5천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5천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자 P2P를 쓰든, P2P는 지금 뭐죠? 사채를 쓰란 말이에요. 사채를 쓰고, 그게 연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사채를 써서 5천만 원 써서 내가 걔돈 3천 원 받고 8천만 원 박는 거죠. 8천만 원 받고 승부수 거는 거죠. 건다고요. 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한번 장사 한번 해보는 거죠. 사업 확실하게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소득 나오는 거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야, 5천만 원을 이자가 대략적으로 뭐 20%라고 치자요. 예를 들어서 20% 치면, 야,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이거 할 수 있어? 물음표 찍히겠죠. 할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있어?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이자 20% 내가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머리로서, 그다음에 공부 머리로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죠. 왜? 이게 이거에 대한 20% 예를 들어서 20%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8천만 원짜리 이 가게에 대해서 권리, 그 다음에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긴 가졌지만 20% 이상 수익을 내야 내가 가져갈 수 있고, 내가 20% 이상 못 내면 난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데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머리로 생각하면 못해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하지만 여러분 가슴으로 오직 하겠다는 의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시작하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든 방법 찾아내가지고 무조건 꼬라박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냥 절박. 여러분 잠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가 환경이 부족하고, 뭐 하면 뭐가 개선하고 뭐가 그런 게 보이면 잠을 줄여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 나가서 이끌어 나가서 돈 벌어서 갚으면 그만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나만 어떻게 노력하고 잠 줄여서 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갖고 이것도 나중에 갖게 되면 완벽하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덩달아 플러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는 거고. 맞죠? 이게 실제로 제 사례예요. 실제로 제 사례고, 두 번째로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서울이든 간에 이게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라고 칠게요. 아파트라고 치는데,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40%밖에 안 나온다 칩시다. 뭐 40%밖에 안 나와. 40% 안 나오는데 계산하기 쉽게 이게 11억 칠게요. 11억 치면은 돈 6 있어야 되고 4가 대출납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출 나오고 내 자본금이 6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돈 있냐는 거죠. 없죠. 근데 난 죽어도 싫어. 나 무조건 하고 싶어. 하려고 하면 진짜 맘만 먹으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정말로 갖고 있는 돈이 2밖에 없어. 2밖에 없고 8을 그냥 대출을 받고 싶어. 극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밖에 없어. 근데 8을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6이 있어야 되고 4가 4 대출받으면 되는데 6이 있으니까 이 집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자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냐. 난 2밖에 없어. 2밖에 없으니까 8을 대출을 받아. 어떻게? P2P. 아까 말한 말을. 사채를 쓰든 뭘 쓰든 P2P 대출을 받아. 받고 나서 사업자로 받아가지고 즉 3개월 후에 사업자 주담대로 돌리는 거죠. 사업자로. 그래서 P2P는 이자가 비싸니까 사업자가 그나마 조금 싸니까 이자를 돌려가지고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세를 주는 거죠. 전세를 주고 미리 세팅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소한의 전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면 없진 않습니다. 가진 돈이 1억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아, 미친 새끼다 저거, 또라이다 저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하지만 어떻게든 세입자를, 전세를, 월세를 어떻게 세입을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내가 돈을 비록 앞에서 좀 까이더라도
나중에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 과연 의지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이거를 갖고자 하는데, 내가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자 하고 정말로 절박한지, 그 다음에 간절함이 정말 있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간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걸 물건 샀는지, 그냥 하다가 조금 하다가 중간에 안 돼서 포기한 거 아닌지. 그랬다면 여러분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하고자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포기한 적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물론 중간에 저도 포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갖고 싶어하고 원했던 건, 절박했던 건, 제가 어떻게든 잠을 줄이고 어떻게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별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해냈던 사람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하고는 완전 결과값이 완전 180도 바뀝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